안녕하세요. 어벤업의 이영기 교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필름 효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필름,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필름을 많이 못 보실 겁니다. 그죠? 자, 한때, 우리 디카가 있기 전에, 우리 이제 필름 카메라로 사진 많이 촬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름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필름 갈색, 아주 진한 갈색, 필름에, 자세히 보면은, 색상이, 전혀 다른 색으로, 빨간색이 있을 부분에는 노란색이, 녹색이 들어있고, 전혀 다른 색상, 하얀색은 검정색으로 나오고, 이런 걸 보셨을 건데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색과 필름에 현상되는 색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 반전이 돼 있어요. 색상이 반전. 그래서 색상의 반전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필름이 그냥 이렇게 쭉 놓여 있어도 좋지만,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는 모습 같은 것도 우리가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미지는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만든 포트폴리오 메인 페이지만 제가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학생들이 만든 이영기 교사의 학생 웹사이트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 학생들이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필름화 시켜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끝까지 쭉 따라오신다면, 이 정도의 홈페이지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실에 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공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필름 효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 효과. 자, 새 페이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 혹은 메뉴 파일의 New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페이지 사이즈 800, 600이고요. 해상도는 웹에서 쓸 거니까 72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가로가 넓은 도화지가 한 장 열릴 겁니다. 자, 여기에 아까 우리가 열어놓았던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제 갖고 와야겠죠?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가져오는 방법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역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C. 자, 그럼 영역이 복사가 되죠? 자, 새 페이지에 컨트롤 V. 자, 이미지가 들어왔죠? 그죠? 자, 위치 옮기시고요. 또, 새로운 이미지를, 영역을 또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놓고, 자, 컨트롤 C, 자, 컨트롤 V. 자, 우선은 5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번엔 아바타네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지금 5장이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5장. 이렇게 5장의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들을 필름처럼 쭉 연결을 시킬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레이어에 각각의 이미지들이 존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조절을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근데요, 번번이 이렇게 하기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죠?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럴 때, 제가 여태까지 수업에 설명을 안 들은 이유가 있는데요. 오토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이동 툴에 오토 셀렉트. 그 다음에 그룹이 아니고 레이어. 자, 그래서 오토 셀렉트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요, 화면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그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럼 굳이 레이어를 굳이 일일이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 여러 개의 이미지를 작업할 때 편리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름이지 않습니까? 자, 필름이다 보니까 높이가 똑같이 연결이 되죠? 그죠? 똑같이. 사이즈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다 달라요. 그죠? 가로, 세로 비율이 다 달라요. 자, 그럼 이거를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제가
절대 하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뭐였어요? 줄이는 거. 예, 가로, 세로 비율 무시하고 줄이는 거, 늘리는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자,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무조건 가로, 세로 비율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시고 이미지를 통일시켜야 되는데요. 자, 필름은 어떤 모양이야? 일자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가로 혹은 세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로로 연결을 할 건데요. 가로로 연결할 때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거 뭐예요?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높이가. 자, 지금 보시면 이거의 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볼까요? 컨트롤 T 눌러보니까 인포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윈도우 인포. 자, 그러면 지금 퍼센트로 나와 있네요. 나와 있네요. 위드 300에 하이트 297로 돼 있죠. 그죠? 자, ESC 누르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T. 자, 300에 183으로 돼 있어요. 자, 높이가 어떤 건 270이고 어떤 건 180이야. 그죠? 자, 이러면 비율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높이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높이를 맞춰줄 때요, 어떤 식으로 맞춰줘야 되느냐? 예, 제일 작은 걸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예. 왜? 큰 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확대가 되게 되겠죠? 자, 이미지가 확대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예, 이미지는 손상이 옵니다. 자, 축소는 손상이 적어요. 근데 확대는 손상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는 큰 거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편집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진 찍으실 때도 이미지를 최대한 해상도를 높게 잡으시고 사진을 찍으시는 게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포토 작업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이미지 해상도가 큰 이미지를 작업을 하실 이미지로 갖고 와서 추리는 게 여러분들 이미지 손상 적게 작업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 구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사시려고 하면 굉장히 비쌀 거예요. 예,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가격이 비싸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강의 끝날 때쯤에 처음에 안 가르쳐 드려요. 예, 강의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전체 높이가 지금 600이죠? 자, 그러면 300 안에서 작업이 하나가 끝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 높이를 우리 한 150 정도를 높이로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미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width, height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보시면 쇠사슬 있죠? 자, 이거는 뭐냐? 내가 가로를 줄이면 세로가 자동으로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어라 이겁니다. 자, 이게 있는 이유가 뭐겠어? 예, 그만큼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한 채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트 값을 150 픽셀로 맞춰주자 이겁니다. 150 픽셀. 자, 그럼 어떻게 돼? 예, 가로 비율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자, 그럼 다 되셨으면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컨트롤 T 누르시고 가로, 세로 비율 유지한 채로 150 픽셀.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딱 맞죠? 자, 또 컨트롤 T 가로, 세로 비율 유지한 채로 150 픽셀 엔터, 엔터. 죄송합니다. 150 픽셀. 죄송합니다. 자꾸 실수를 하네요. 예. 150 엔터, 엔터 두 번.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 자, 엔터를 한번 누르면 비율이 유지가 되고요. 한 번 더 엔터를 누르면 예, 컨트롤 T 트랜스폼의 메뉴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또 컨트롤 T 150 비율 유지. 네, 엔터 두 번. 자, 그래서 5개를 어이구, 5개 폭이 좁은데요. 4개만 하겠습니다. 자, 너는 잠깐 여기 나와 있어. 자, 그럼 요 4개를 정렬을 해야 돼요. 자, 오토 셀렉트가 선택되어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4개의 레이어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자, 근데요, 정렬이 선택이 안 돼 있어. 그럴 때는 레이어 팔레트에서 내가 합치고 싶은 레이어만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썸네일을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역이 선택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게 아니고 레이어를 중복 선택하고 싶으면 이름이 레이어의 썸네일이 아닌 이름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레이어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요 4개의 레이어가 한 번에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정렬, 어떤 정렬이냐? 네, 단정렬입니다. 중앙정렬. 자, 얘네들이 지금 필름이니까 일자로 놓여야 됩니다. 자, 일자로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윗단과 그 다음에 아랫단을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렬 메뉴는 어딨냐? 여기 있어요. 이동 툴 선택하고 2개 이상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면요. 2개 이상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면 정렬에 대한 메뉴가 나와요. 자, 만약에 하나만 선택되어 있으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개 이상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 정렬. 자, 그리고 폭 정렬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일러스트에서 좀 많이 사용했던 건데요.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꽤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정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정렬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이제 배경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을 한번 채워 볼 건데요. 될 수 있으면 이 4개의 레이어에 섞이지 않는 색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녹색 선택을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반듯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4개의 레이어는 이제는 공동 운명이에요. 하나의 필름으로 엮여서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공동 운명이면 어떻다는 얘기냐? 얘네들은 하나의 레이어로 바뀌어야 된다. 자, 레이어를 머지시키다, 합치다. 자, 레이어 메뉴에서 레이어의 이름이 있는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모든 팔레트에는 옵션 메뉴가 있어요. 이 옵션 메뉴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머지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죠. 자, 단축키는 뭐예요? E입니다. E. 네. E. 자, 그래서 머지 레이어. 연결된 내가 선택한 레이어들을 합치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러면 머지 레이어를 했을 때 어떻게? 2개만 합쳐지는 거고요. 자,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머지 다운 이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머지 레이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개 이상의 레이어가 선택이 됐을 때만 머지 레이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자, 하나만 있을 때는 머지 다운 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자, 요 아래로 내려가서 합치세요 라는 메뉴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5와 레이어 3이 어떻게 연결되나 볼까요? 머지 다운. 자, 일단 레이어 3으로 2개의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진 게 보이실 겁니다. 볼까요? 자, 지금은 하나만 선택을 해도 2개가 같이 움직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머지 레이어를 어떻게 쓰는 거다? 여러 개의 레이어, 중복된 레이어를 선택을 할 때 머지 레이어. 이렇게. 그러면 4개의 레이어가 한 번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머지 비지블 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볼까요? 자, 제가 눈을 몇 개를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레이어에서 지금 눈이 안 켜져 있는 애들은 2개, 백그라운드까지 3개가 안 켜 있죠? 자, 그럼 보이는 건 이 레이어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자, 이 3개의 레이어를 합치고 싶다? 그러면 머지 비지블 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야? 보이는 대로 합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지 비지블. 자, 그랬더니 보이는 대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졌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머지 비지블은 보이는 대로. 자, 그럼 플래튼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튼. 자, 레이어가 있다는 건 층이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플래튼 이미지. 자, 층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 층으로 인해서 평평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플래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평평하다라는 겁니다. 자, 플래튼 이미지를 누르는 순간 모든 레이어들은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집니다. 평평하게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플래튼 이미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눌렀더니 네, 오케이. 자, 히든 레이어까지 합쳐버렸어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요 플래튼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레이어 합성, 레이어 합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꼭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내용은 뭐가 있어요?
예, 머지 레이어, 그 다음에 플래튼 이미지, 머지 비지블, 머지 다운. 예, 간단하죠? 네, 머지 다운, 네, 머지 다운, 그 다음에 머지 레이어. 예, 단축키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합치고 싶은 레이어들만, 얘는 잠깐 누를게요. 합치고 싶은 레이어만, 예, 컨트롤 E를 누르시거나, 이렇게. 혹은,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머지 레이어.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벗어나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머지 레이어. 혹은, 예, 옵션 메뉴에 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3으로 모든 레이어들이 합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뭘 하겠다? 예, 필름처럼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필름처럼 만들어보자. 자, 필름처럼 만들 때 우선 필름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 이미지들 필름처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필름을 딱 찍는 순간, 예, 원본색에 반대되는 색상, 보색이라고 그래요. 보색으로 모든 색이 바뀌어버립니다. 예, 보색으로 색상이 바뀐다. 그럼 색상의 반전. 자, 영역의 반전은 뭐였어요? 컨트롤 시프트 I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지의 색상 반전은 뭐냐? 컨트롤 I예요. 자, 컨트롤 I 눌러볼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검정색 부분은 흰색으로, 흰색 부분은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은 녹색으로, 녹색은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컨트롤 I를 눌렀더니,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됐어? 예, 색상이 전혀 다른 색으로 바뀌었다. 자, 근데 우리가 필름을 실제로 현상에서 봤을 땐 이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컨트롤 I라는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면 어디 있겠어? 이미지에 관련된 모든 메뉴 어디 있다? 예, 이미지에 있어요. 이미지에 어디 있을까요? 예, 색상과 관련된 거 보통 어디 있었죠? 어저스트먼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죠? 자, 어저스트먼트 안에, 자, 뒤집다, 반전하다, 인버스. 기억나세요? 인버트. 자, 인버트, 컨트롤 I는 뭐예요? 인버트의 앞 글자를 딴 거죠. 자, 인버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인버트. 그때 색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거죠. 자,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안에 있는 인버트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컨트롤 I를 눌러 색상을 반전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얘는 필름 안에 보이게 될 이미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필름 안에 보이게 된 이미지. 자,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필름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필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레이어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된 레이어는 이미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밑으로 드래그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요거는 이미지고요. 자, 밑에는 필름. 아, 여기다가 이미지 1이라고 줄게요. 사진 1, 그 다음에 얘는 필름 1. 자, 이제 필름 1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필름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필름 우선 길다라죠? 예, 우선 길다랗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다랗게 만들어 주세요. 자, 영역을 얼마큼 설정할지는 이미지 위에서 이렇게 영역 사이즈를 잡으셔도 돼요. 자, 위아래 구멍 들어있는 거 기억나시죠? 예,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아래로 구멍이 있어요. 예, 필름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멍이 들어갈 자리를 남겨놓고, 이미지가 들어갈 공간 남겨놓고, 자, 이렇게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필름색은 보통 진한 갈색인데요. 저희는 좀 검정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예, 검정색. Alt Delete. 전경색을 검정색 선택하시고, 혹은, 난 진한 갈색으로 할래? 그럼 진한 갈색 선택하시고, 예, Alt Delete.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름에 구멍을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예, 조금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할 겁니다. 똑같은 행위를 반복. 자, 행위의 반복이에요. 행위의 반복.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액션이라고 합니다. 액션. 자, 액션. 내가 작업한 내용을 기억했다. 반복한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아주 쉬운 단축키가 있어요. 네, 아주 쉬운 단축키가 있지만 포토샵에서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냐? 액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시켜야 된다. 자, 그럼 먼저 구멍이 들어갈 부분을 새로운 레이어를 이용해서, 자, 새로운 레이어, 여기다 구멍이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구멍. 자, 그리고 구멍이 들어갈 영역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도형 툴 선택하시고요. 도형 툴은 요 라인 툴, T 바로 밑에 도형 툴이 있고요. 라운디드 렉탱글러 툴이라고 있습니다. 렉탱글 툴. 둥근 사각형 툴이에요. 둥근 사각형 툴. 끝이 둥근 사각형 툴이 되겠습니다. 끝이 둥근 사각형 툴. 자, 그럼 이 도형 툴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려주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끝이 둥글다라는 거예요. 끝이 둥근 사각형의 툴이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자, 근데요, 이렇게 둥글지가 않아요. 그죠? 끝이 둥근 사각형은 맞는데 이렇게 둥글지가 않단 말이야. 자, 이건 어디서 조정하느냐? 옵션 바에서 다 조정해요. 옵션 바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야 될 거 뭐냐? 예, 요 세 가지 모드 중에 필픽셀. 도형 툴은 이 필픽셀을 꼭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새로운 레이어를 도형 만들 때마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작업하기 조금 힘들어요. 자, 이거는 패스만 만들어주는 거다. 자, 이 패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언제, 예, 여러분 펜툴 작업할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영역도 될 수 있고, 선도 될 수 있고, 면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면만 필요해요. 면만 필요하기 때문에 필픽셀로 주시고요. 자, 끝이 너무 둥글어요. 둥근 정도를 없애보고 싶어. 그럴 때는 이 라디우스 값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5픽셀 정도로 줄여볼게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렸더니, 자, 끝이 적당히 둥글게 된, 그죠? 끝이 적당히 둥근 사각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렇게 위치를, 예, 모서리에 바꾸시는데, 여기서 또 추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딱딱딱 붙죠? 그죠? 자, 이건 왜 그러냐? 스냅이라는 기능이 켜있기 때문에 그렇다. 스냅. 자, 스냅은 자석으로 당기는 듯한 효과입니다. 자석으로 당기는 듯한 효과. 자, 모서리 근처에 갔을 때, 혹은 자의 일정한 부분에 도착을 했을 때, 혹은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가이드라인 근처에 갔을 때, 근처만 가도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현상을 우리는 스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스냅 기능은, 예, 좋을 때도 있지만, 예,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선은 스냅 기능을 꺼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디서 끄느냐? 메뉴, 뷰에 스냅이라는 기능 보이시죠?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콜론. 예,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스냅이 꺼지게 돼요. 자, 그러면 근처에 가도 붙는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필름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굉장히 많죠? 자, 그럼 구멍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 개 복사가 돼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레이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를 복사할 때 이동툴 선택하시고 Alt 드래그 하면 이미지가 복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어때요? 구멍 카피라는 게 생성이 됐네요. 그죠?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또 구멍 카피 2가 생겼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멍이 한두 개가 들어갈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자, 그럼 레이어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많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업하기 힘들어지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냐? 영역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영역 복사. 자, 그럼 이 구멍 레이어만큼, 구멍의 크기만큼만 영역 선택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컨트롤, 레이어의 썸네일 클릭. 자, 그럼 이렇게 구멍만큼만 영역이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로 이동 툴로 한번 복사해 볼게요. 자, Alt, Shift 누르고 복사를 해보세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레이어가 추가가 됐는데 이제는 레이어가 추가가 안 되죠? 자, 아까는 레이어를 복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레이어 안에 있는 이미지만 복사를 한 겁니다. 자, 두 개 차이 아시겠나요? 자, 영역이 없을 때는 레이어 복사. 영역이 있으면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의 영역만 복사를 한 겁니다. 자, 어느 게 더 나아요? 당연히 하나의 레이어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거를 계속해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매번 복사할 때마다 이거를 정확한 간격을 맞추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매번 작업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간격을 맞춰요? 자, 그럼 가이드라인 한번 꺼내볼까요? 자, 가이드라인을 일정한 간격, 50에 50에 한 번씩, 60에 한 번씩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가이드가 또 한두 개가 들어갈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사용할 건 뭐냐? 한 번 내가 작업을 합니다. 그럼 그 작업을 그대로 기억을 해놔요. 그럼 그 기억된 작업을 반복 수행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액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액션이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윈도우 안에 액션이라는 팔레트가 있어요. 자, 이 액션이라는 팔레트는 내가 작업했던 내용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많은 액션이 들어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다 지워버리세요. 디폴트 액션 클릭하시고 휴지통. 자, 액션 창이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텅 비어 있는 액션 창에 새로운 액션을 추가를 한다. 자, 작업을 녹화할 겁니다. 작업을. 자, 지금 이미지가 영역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구멍이. 그럼 이 구멍이 이동하면서 복사하는 걸 녹화해 두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새 액션 만들기 버튼 클릭하시고, 자, 바로 레코드를 시작을 합니다. 자, 레코드. 자, 그럼 지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어떠한 작업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동 툴로 영역을 Alt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도 손을 떼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정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 액션 1이라는 게 있고요. Copy Selection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네요. 그죠? 맞나요? 영역을 복사했다라는 거예요. 영역을 복사했다. 자, 우리가 지금 목표가 뭐야? 영역을 이동 복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그냥 Copy Selection, 영역을 복사했다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재생 버튼 보이십니까? 예,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Play Selection.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분명히 내가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로 이동 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게 세 번째로 이동 복사가 됐다. 자, 이번에 또 재생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 세 번째 게 네 번째로 이동 복사.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둘 만드는데, 자, 일일이 영역을 만들었다. 혹은 일일이 다 그렸다. 라고 하면요, 이 작업은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어때? 그냥 한번 액션 만들어 놓고 몇 번 클릭했더니, 작업이 완성이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줄도 똑같이 액션을 만드느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예. 자, 구멍 위에 줄을 아래 줄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면 돼요. 자, 컨트롤, 썸네일 클릭, Alt, 이동 툴로, Alt, Shift 드래그.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위아래 구멍이 순식간에 완성이 됐다.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만 요 필름 위에다 딱 앉히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필름 작업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름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굳이 마음에 안 드신다. 예, 그럼 색깔을, 필름을 검정색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이쿠, 죄송합니다. 예, 필름의 투명 보호 버튼 누르시고 Alt Delete 해서 검정색으로 바꾸셔도 되겠다. 네.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다. 자, 근데요, 지금 눈속임을 한 게 하나 있죠? 눈속임. 자, 볼까요? 자, 제가 레이어, 백그라운드 레이어 눈을 켜볼게요. 자, 분명히 여기 구멍이라며요. 근데 구멍이 아니고 그냥 흰색이 들어있죠? 자칫하면 속을 뻔했네요. 자, 필름에서 이 구멍 레이어만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워져야 됩니다. 그죠? 구멍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 이미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쉽게 필름에다, 자, 이렇게 눈만 꺼버리면, 구멍이 눈만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구멍이 눈만 꺼버리면 필름 효과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자, 굉장히 쉬운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름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구멍 만들어 놓은 부분의 이미지 영역만 선택, 컨트롤, 예, 썸네일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구멍의 영역만큼 만들어졌죠. 이 영역 선택이, 영역이. 구멍의 이미지만큼. 자, 그리고 필름에서 이 부분만 어떻게 해요? 제거한다. 델리트 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구멍이 뚫렸네. 필름에 구멍이 생겼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필름과 이미지가 정말 필름 모양처럼 만들어졌다. 자, 이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요.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죠? 머지 다운, 컨트롤 E. 그럼 필름과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필름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필름을 좀 더 율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요 밑에 이미지까지 한번 다른 이미지를 이용해서 필름 두 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의 색상 반전, 뭐였죠?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안에 있는 인버트라는 메뉴였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I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의 색상이 반대색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레이어의 합성, 머지를 하다, 이미지를 합치다, 레이어를 합치다.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만드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였죠? 액션이었습니다. 그죠? 똑같은 작업을 기억했다가 계속해서 반복 수행하는 작업, 액션.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배워두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액션은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을 구멍 효과를 낼 때, 필름에 구멍 효과를 낼 때 어떻게 했어요? 구멍 레이어만 따로 만든 다음에, 그죠? 그 구멍 레이어를 어떻게 했어? 영역에서 빼버리는 효과 작업을 해봤죠? 어떻게? 썸네일, 컨트롤, 클릭. 영역이 선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수업은요, 이 필름을 좀 더 역동적으로 바꿀 건데요. 두 개를 만들어 두시면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하겠다. 자, 하나를 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